안녕하세요. 신의진의 콕TV입니다. 앞으로 몇 주간은 우리 어머니들이 영유아기에 가장 관심이 많은 언어 영역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정상적인 발달도 있고 또 늦은 아이들도 있고 또 이런 아이는 어떻게 지도를 하고 뭐가 정말 중요한지에 대해서 강의도 드리고 또 실제로 저는 소아정신과 의사이지만 이 언어 발달의 전문가인 언어 병리 학자들하고도 또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이들의 특히 영유아기의 언어가 어떻게 정상적으로 발달을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이게 지금 코고 여기 이제 우리 머리의 뒷부분이죠. 제가처럼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인데 우리 여기 보면 여기 표면 이 부분에 사실 여기가 발음을 하는 언어, 여기가 이해를 하는 언어. 이해를 하면 요 신경 파이버라 그러죠. 신경 바닥을 담고 여기 브로카로 넘어가서 언어가 나오는 이런 부분이 있어야지만이 우리 언어가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인간들은 다 크게 뭐 특별히 뭘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특정 나이가 되면은 여기 있는 두 부분이 발달이 되면서 언어가 발달합니다. 바로 이것이 언어 발달 이론 중에서 선언론이라 그래서 타고날 때부터 언어를 할 수 있는 머리에 구조가 있다. 그래서 그거를 LAD, Language Acquisition Device라고 부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있기 때문에 큰 발달에 문제가 없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어린이 때 적당히 일상생활을 하면 언어 능력이 뇌의 발달과 더불어서 발달을 하고요. 또 이제 언어 발달 이론에서 경험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개인이 이걸 타고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특히 여러분 뇌 발달에 의하면 3돌 이전까지는 뇌 구조가 바뀌죠. 주변 환경에 의해서. 그래서 언어 환경이 풍부한 아이들이 좀 더 언어를 잘하게 되는 그런 두 가지 원리가 다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고나기도 하고 또 환경에 의해서 언어 되뇌 피질이 더 풍부해져서 언어가 더 잘 되는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항상 이 두 가지가 왔다 갔다 하면서 정상 발달을 시키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정상적으로 아이들이 언어를 발달을 할 때 이제 또 복잡한 표긴 한데요. 시기별로 아이들의 언어 발달은 다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뇌 발달의 단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언어 발달에서 가장 초기 단계가 실은 엄마 아빠와 같은 말을 하는 한 돌부터 부모님들이 좀 이해를 하시는데 실은 정말 국화꽃 한 송이를 피우기 위하여 봄부터 서쪽새는 오는 것처럼 이 봄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돌 이전에. 요 지금 분류는 언어학자들이 분류를 하는 표인데요. 언어 표현 이전 단계라 그래서 아이들은 의사소통의 의도가 있지만 아직은 음절성 발음 소위 말하는 옹알이 수준의 단어밖에 못해요. 표현은. 하지만 이미 이때 아이들도 상당히 이해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언어 발달 중에 언어도 하기 이전부터 넣는 이유가 아이들이 의사소통의 의도가 생길 때부터 저는 언어의 시기가 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 시기가 없으면 그 다음에 오지 않거든요. 이게 지금 연속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거라 일단 돌 이전에는 아직 단어 수준의 언어는 나오지 않지만 대충 눈치를 보고 또 우리 목소리 비슷하게 옹알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준비가 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돌이 되기 시작하면 첫 낱말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초기에 하나도 없던 상황에서 10개 정도의 단어가 느는데 굉장히 시간이 걸린다고 해요. 근데 일단 10개가 되고 나면 그다음부터 많이 늘면서 한 이제 1세 반쯤 되면 벌써 50개 정도의 단어를 좀 어느 정도 발음은 나쁘지만 사용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때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처음으로 단어를 배우다 보니까 한 단어로 모든 것을 의미하는 예를 들면은 다 그러면 이게 물 될 수도 있고 다 그러면은 이게 차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의 의미가 굉장히 과잉 확대되는 게 있고요. 특히 이 시기에 아이가 발음이 조금 나쁘더라도 부모가 그 나쁜 발음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해 주면은 그 단어가 점점 부모님과 유사하게 옵니다. 저도 기억에 우리 아이들을 기를 때 첫 아이가 신발을 발음을 하려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그 아이가 신발을 좋아했는데 빠품이라고 그랬어요. 빠품. 자기 빠품이 도대체 뭘까? 이게 왜 빠품인가 그랬지만 아이가 빠품 그러면 부모들은 알아듣고 빠품, 신발. 바로 이것이 부모의 공통 관심사로서 발음이 틀려도 한번 따라 했다가 또 아이와 함께 의미를 교환하는 이 단계를 통하면 첫 낱말기에서 낱말 조합기로 빨리 넘어가게 됩니다.
대충 돌 반쯤 되면 벌써 이제 아이들이 척척 갖다 붙이기 시작해요. 두 단어부터. 엄마, 물 줘. 아니, 이런 것들을 시작을 하는데 벌써 이제 한 두 돌 조금 전부터 아이들이 이제 이름을 붙이는데 박사님이 돼요. 그래갖고 이제 네이밍 스포츠라고 하는데 이때 아이들이 단어가 급속도로 늘고 동사도 급속도로 느는데 이때는 바로 아이들이 인지 발달도 빨리 촉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아이들은 얼마나 머리가 좋으냐면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물건이 항상 그 자리에 있다는 이런 기억력, 대상 연속성도 있고 또 이때부터 아이들이 분류도 가능해요. 저거는 저기 속하고 저거는 저기 속하고 그래서 이런 인지가 발달되기 때문에 이때 아이들이 굉장히 모든 사물의 이름을 갖다 붙이고 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굉장히 많이 늡니다. 그래서 이때 어떤 부모님들은 야, 애들한테 아무 말이나 못하겠다. 그대로 따라한다. 욕도 따라한다. 하는 시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래서 이때 아이들은 대부분 단어가 두 돌 전까지는 요구를 한다든지 거부, 특히 안자 갖다 붙이는 거 너무 좋아하고요. 그다음에 이거 뭐든지 이름 갖다 붙이고 안녕, 아니야가 뭐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너무 좋아하는 고모가 왔는데 이제 고모가 안녕 하면 가잖아요. 그러니까 고모가 이제 가려는 순간 아이 입에서 고모 가지 마가 아니고 안녕, 아니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은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는 고모는 안녕만 하면 가는 걸 아니까 얘가 나 가지 마라는 얘기구나 라고 이해를 하는 고모가 있고 조금 감이 떨어지는 고모는 안녕? 내가 언제 했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 이때 아이들은 고모 가지 마라는 말을 안녕, 아니야로 합니다. 자기 아는 단어 내에서. 이게 바로 이때 아이들의 이름 붙이는 데는 귀신이지만 아직 상황 설명이 안 될 때 아는 단어로 밖에 뽑아가지고 약간 엉뚱한 발음을 만드는 요 시기가 낱말 조합입니다. 그래서 여기 한 두 돌까지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돌 이상이 지나가면서부터 세 돌까지 여러분 아이들이 기본 문법이 완성이 됩니다. 어떤 면에서. 그래서 이때 아이들이 잘하는 게 뭐뭐 하는 거 싫어. 이렇게 아이들이 벌써 이제 명사구, 동사구라고 해서 몇 개의 단어가 합친 것들이 한 문장에 나오는 게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 아이들이 또 좋아하는 게요. 반대 개념을 좋아해요. 크다, 작다, 많다, 적다. 이런 개념도 상대성의 개념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흔히 이제 언어가 늦어요 하고 아이들이 올 때 조사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를 보고 얘가 약 세 돌까지, 세 돌이면 한국 나이로 4살쯤 되잖아요. 그 정도는 발달을 했다. 아니다라고 저는 간단히 보는데 실은 조사가 제대로 붙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아이들에게. 그래서 조사까지 붙는 것이 요 세 돌까지 되고 하지만 이때 아이들이 비록 말은 그런 대로 문장에 주어, 동사, 목적어가 들어가는데 굉장히 이때는 논리 자체가 인지 발달 자체가 자기중심적입니다. 예를 들면 이 한 세 돌 정도밖에 안 되는 아이들은 어디 딱 부딪혀 놓고 자기가 잘못해서 부딪혔는데 그 책상을 때립니다. 아직은. 그러니까 언어에서도 계속 자기중심적인 설명을 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 객관적인 어떤 논리적인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유치원에서 배고팠어 그랬는데 그럼 밥을 안 먹어서 배가 고픈 건지 적게 먹어서 고픈 건지 자꾸 물어봐도 엉뚱한 소리를 하는 이유가 자기 주관적인 해석만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객관적인 이야기를 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심지어 집단 속 독백이라 그래서 친구들끼리 함께 말을 하기는 하는데 각자 다른 말을 합니다. 이렇게 얘는 계속 이 말하고 쟤는 이 말을 해서 제가 저 말을 했으니까 내가 대꾸를 해야지 한 것들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집단 속에 각자 다른 말을 하는 집단 속 독백을 할 정도의 그때 시기이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이때는 문법의 과잉 일반화를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곰이라고 해야 되는데 가짜까지 붙여 곰이가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공부 안 해요를 갖다가 안 공부해 뭐든지 안을 붙여가지고 문법적으로 부정어를 만드는 게 가능한 나이가 한 세 돌까지 계속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기가 지나면요, 이제 아이들이 인지 능력도 논리가 발달하면서 기본 문법 세련기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되면은 보통 한 만으로 4, 5세니까요. 한 유치원 후반기쯤 되는 나이거든요. 학교 들어가기 전이죠. 그때쯤 되면 아이들이 벌써 길이의 제한이 별로 없이 길게 쭉쭉쭉 구로 연결을 해서 단어를 할 수 있고 특히 이때 아이들의 이제 주된 특기가 이야기 꾸미기를 너무 잘합니다. 그게 이제 제가 그냥 나레이티브라고 했는데 우리 어른들도 왜 이야기를 잘 꾸미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이야기를 해도 너무 재미없게 그냥 딱딱 객관적 사실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때 아이들은 풍부하게 자기의 주관적인 감성까지 넣어가지고 너무 문제가 심각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래서 굉장히 이때 아이들 얘기 들으면 너무 재밌어요. 하지만 이것도 약간 자기중심적인 논리가 있기 때문에
학년기로 넘어가는 고급 문법 세령기보다는 좀 더 알아듣기가 쉽지 않은 그런 나이긴 한데 대중 이런 쪽으로 발달을 하고요. 아마 부모님들은 대부분 언어 표현 이전, 첫말기, 낱말, 조합기 대충 이 정도까지를 보시고 여기부터 있는 나이가 이 정도도 안 되는 아이들을 아마 저한테 데리고 오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이들의 언어가 발달을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아이 발달이 언어가 늦은 애 부모님들은 걱정이 좀 되실 거예요. 그랬을 때 이런 좋은 가이드가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미국 소아과 학회에서 이렇게 되면 반드시 언어를 평가를 하라. 소아정신과 전문의한테 가봐라. 이렇게 권고를 하기 위한 기준인데요. 첫 번째가 일단 돌 때까지 옹알이를 전혀 못한다. 아까 여러분 보셨죠? 돌 전에 이미 아이가 말은 못해도 언어적 의사소통의 의도가 있고 대충 알아들으면서 옹알옹알한 소리를 해야 되는데 전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언어적인 소통을 할 마음도 없는 상태가 되면은 전문의한테 와야 된다. 혹시 귀가 정말 안 들릴 수도 있고 중이염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물리적인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아이가 언어 발달 장애가 있는 애들도 있고 다양한 아이들이 있죠. 그 외에 15개월쯤 됐는데 이제 12개월 때 걷잖아요. 좀 아장아장 걷고 이렇게 다니면서도 전혀 말을 안 해서 세 단어가 안 나온다. 그럼 이것도 빨리 언어 평가를 해봐야 되는 다시 기준으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18개월 때쯤 되면 여러분 1.6세잖아요. 단어가 확 늘어야 되는데 엄마 아빠를 못합니다. 그리고 두 돌 때 25단어 안 되고 세 돌 때 200단어가 채 안 되면 빨리 전문가를 찾아가라. 는 것이 가이드라인이니까 혹시 여기 걸리시면 빨리 병원이나 또 언어치료실 가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 다음 표가 이게 복잡하죠. 다 아실 필요 없고요. 제가 한 이유는 영유아에게 언어 발달은 결국 사회 정서적인 심리 발달하고 비례하죠. 그러니까 언어는 절대로 아이가 마음의 준비가 안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단어가 터지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사회성, 정서 발달이 어느 정도 돼야지 그것을 바탕으로 발달하는데 제가 이 선을 그어놓은 이유가 이것도 총 42개월까지 7단계로 본다면 초기 이 3단계에서는 언어가 안 나오는데도 상호 주의, 딴 사람하고 서로 주의를 기울이고 서로 소통도 가능하고 심지어 6개월 이상부터는 주고받고 하면서 각자가 영향을 미쳐서 서로의 의미 있는 의도적인 어떤 상호작용까지 되는 이 단계가 돼야 되고요. 이것이 되고 나야지 여러분, 여기 좀 어렵지만 표상적이란 말을 썼는데 이게 바로 언어입니다, 여러분. 언어도 일종의 마음의 표상이에요. 사실 언어라는 거는 일종의 이렇게 사인이잖아요. 예를 들면 책 그러면 보면 책은 있지만 그 책이 말로 책 나올 때는 이 머릿속에 그 표상이 없으면은 책이라고 말을 못하죠. 그래서 언어가 딱 되기 시작하는 것부터는 표상적이면서 정서적 소통이 가능한 18개월 넘어가는 건데 바로 이런 시기가 오려면은 그 이전에 서로 상호작용을 의도적으로 할 수 있어야지만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드리기 위해서 이 표를 보여드렸고요. 대부분 저희 병원에도 언어가 늦다 그랬을 때 이게 잘 되면서 늦은 아이들이 있고 아예 이 상태도 안 된 아이들은 당연히 언어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 노는 것만 보더라도 얘는 아직까지 언어가 전혀 안 나오겠다. 왜냐면 이것조차도 안 된 언어가 나올 리가 없죠. 그래서 이런 어떤 사회 정서적 발달과 언어는 함께 가기 때문에 만약에 언어가 늦다. 근데 이 전 단계다 그러면 바로 이 표상적인 언어 치료로 들어갈 것이 아니라 이 전 단계 상호 소통이 안 되는 부분부터 이유를 밝히고 치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이들 정상적인 어떤 언어 발달과 그 순서, 반드시 놓치면 안 되는 발달의 위험 사인, 그리고 사회 정서적 발달과의 상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육아는 과학입니다. 신의진의 콕TV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어 발달 중에서 특히 좀 발달이 늦은 아이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이 늦다. 눈을 잘 안 봐요, 선생님. 언어가 늦다 그러면 요즘에 잘 아시다시피 언어장애로 생각하시겠지만 이런 아이들 오히려 드물어요. 제 엄마들이 걱정하시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는 게 있죠.